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게 3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거의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의 내용인 책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책이고요.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지었고 강수연 님이 옮기셨고 경향BP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놔서 새 책을 한번 사려고 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자신을 흔해 빠진 인간이나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이유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나는 머리도 성적도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돈이 엄청 많지만 나는 돈이 없어.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지만 나는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지만 나는 나빠. 이렇게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여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저는 중졸에 직함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저에게 신은 부자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일본 최고 부자의 말이니까 잘 들어보자 라며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신이 준 재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궁리했습니다. 반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중 많은 사람은 돈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열심히 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무언가를 갖추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터득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나의 존재 방식도 바뀝니다. 건강하다고 말해야 건강해진다. 내친 김에 병을 고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믿기지 않으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에는 모두 앞과 뒤가 있죠. 마찬가지로 병과 건강도 앞, 뒤가 한 세트입니다.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 하나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라는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말 자체에 깃들어 있는 기운이 좋지 않은 아프다라는 말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정반대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하면 됩니다. 원기왕성하게 지내고 싶으면 난 튼튼해 라고 단정 지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도 나는 건강해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의사에게 갔을 때만큼은 사정을 말해도 좋지만 그 밖에 부모나 형제나 회사 사람 등 주변 사람에게 나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라고 말한들 걱정만 끼칠 뿐이고 나을 방법이 없죠. 그보다는 난 원래 건강해요. 나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낫는 치료법입니다. 아픈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어느 세월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건강해지고 나서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건강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말한 대로 흘러갑니다. 아프다고 주절거리면 병을 부를 뿐입니다. 건강하다고 주문을 외우면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나는 건강해 혹은 나는 튼튼해 라고 말해서 마음의 파동을 바꾸면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혹여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10원도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병을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병이란 좋은 변명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가고 싶을 때만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요 라며 나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만두기 힘들어집니다. 진정으로 병을 고치고 싶으면 나는 건강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실로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으며 어떤 손해도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법이다. 부자 중 상당수는 부모가 원래 부자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개 중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0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1000명 가운데 1명에게 나올까 말까 한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역시 재능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든가 이걸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들 어차피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책을 써서 혹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성공법일 뿐입니다. 체조 선수라면 공중 3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은 대부분 손 짚고 옆구르기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손 짚고 옆구르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공중 3회전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행복하게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공법이며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유심론입니다. 경트럭은 연비가 좋고 좁은 길도 잘 다니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10톤 트럭과 비교하면 화물을 10분의 1 정도밖에 싣지 못합니다. 페라리는 사람도 짐도 많이 실을 수 없지만 속도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빠릅니다. 즉, 경트럭과 페라리는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죠. 아무리 경트럭에게 페라리 이야기를 한들 경트럭은 페라리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경트럭에게는 경트럭의 장점이, 페라리에게는 페라리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심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를 흉내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공법은 살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망쳐도 또다시 다른 문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가도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싫은 일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상사가 괴롭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괴롭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입니다. 이를 거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대해준다라든가 상대방을 버거워하거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 역시 같은 감정을 갖는다라는 말은 다소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울의 법칙은 좀 더 내면의 깊은 곳까지 비춥니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민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면 우쭐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잘난 척하고 싶은 기분을 마음속에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가까스로 참고 있으므로 상대가 으스대면 쓸데없이 화가 나는 것이죠.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당신 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비춰진 지금의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